안녕하세요, 메이엔입니다. 작업을 열심히 하면 밥이 생기죠. 밥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또 다른 밥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톱밥. 특히 저같이 도심 속에서 공방을 운영을 할 때 과연 이 톱밥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방 같은 경우 톱밥을 모으는 기계가 샌딩기에 나오는 톱밥을 모아주는 소형 집진기, 그리고 대형 수압대패, 자동대패에서 나오는 집진기가 2대 정도가 있는데, 특히 대패, 수압대패, 자동대패에서 나오는 이 톱밥의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상상 이상으로 톱밥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 집진기가 100L에서 200L 정도가 용량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빨리 차요. 작업 좀 할만하면 톱밥이 안 빨려서 확인하면 꽉 차 있어. 그것도 비우고 뭐 하고 하는 게 되게 귀찮죠.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이 톱밥의 집진 용량을 늘리자. 아예 이 집진기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아래 공간을 합판으로 직접 통을 짜가지고 원래 200L 되는 이 톱밥 양의 한 3배 정도를 늘려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비우면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비우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했죠. 톱밥이라는 게 처음에 목공을 배울 때 사람들은 잘 모르죠. 톱밥이 이렇게나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목공을 배울 때는 작업만 하면 됐고 관리는 이제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스킬을 쌓고 준비가 됐을 때 공방 창업을 하면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과연 이 도심 속에서 톱밥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린벨트 지역과 이 도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방들은 그냥 문 앞에 딱 내놓고 써놓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써놓으면 하루가 멀다 하게 그 다음날 되면 톱밥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동네는 그 톱밥 서로 가져가겠다고 동네 아저씨들끼리, 주민들끼리 싸우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러운 일이죠. 하지만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방은 절대 가져갈 일이 없고 잘못 내다 버렸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방법은 종량제 봉투 100L짜리 제일 큰 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대안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버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가 비싸다. 종량제 봉투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죠. 하나에 1,700원인가. 테이블 하나 만들면 200L 정도, 100L에서 200L 나오면 종량제 봉투 값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아저씨들이 잘 안 갖고 가요. 무겁다고. 톱밥, 순수 톱밥 100L의 무게가 정말 상당합니다. 무겁고, 일단 무겁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쓰레기차에 딱 들어가서 걔가 말려서 압축이 되면 빵 터진다고 해요. 난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몇 번은 안 갖고 가고 그냥 놔두고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왜 놔두고 갔느냐. 그거는 폐기물 쓰레기 마대에 담아서 버려라. 이 뭔 개소리야!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일반 쓰레기보다 더 깨끗한 쓰레기가 바로 톱밥입니다. 정말 순수 천연이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 자체가 천연이니까. 일반 쓰레기, 더 더러운 쓰레기도 가져가는데 왜 톱밥은 안 가지고 가느냐. 나 그러면 구청에다가 신고하겠다라고 했더니 부랴부랴 가져갔어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비용 지출도 너무 많이 나가고 해서 대안을 찾아야겠다. 엄청나게 알아봤는데 주변에 보면 어느 한 지역 동네에 꽃 파는 동네가 있어요. 화분 팔고 꽃 팔고 비닐하우스로 쳐서 거기에 가면은 이 톱밥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톱밥을 하나의 차에 실어서 그 화원들을 전부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 비료 자체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 사람들은 비료를 쓸 수 있는데 굳이 이 톱밥에 분뇨 이렇게 뭐 섞여서 비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사장님 한 분이 우리 텃밭에서 비료를 만들게 가져와. 고맙습니다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김장봉투 있죠. 김장봉투 보면 롤로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100m짜리. 그 롤로 된 거를 한 직경 90짜리 정도로 길게 찢어가지고 잘라서 앞뒤 묶고 해서 담으면 엄청나게 가득 담아가지고 차에 실어서 버리거든요. 그렇게 한 몇 개월 했더니 아 이제는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가져다 주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또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말을 키우는 경마장, 승마하는 곳에 마방에 톱밥을 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승마장을 찾았어요. 차로 편도 1시간 거리에 또 있긴 있더라고요. 승마장이. 전화를 했죠. 우리 공방에 천연 양질의 톱밥인데 너희들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내가 잘 보관을 하고 양도 많이 늘려놓겠다 라고 했어요. 했더니 좋다 우리 가져갈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톱밥을 가득 쌓아놨는데 안 와요. 왜? 귀찮은 거지. 그 사람들은 톱밥이 없으면 신문지를 찢어서 밑에다 깔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약속이 캔슬이 되고 짜증도 나고 해서 이 사람들 안 되겠구나. 약속을 너무 안 지켜. 온다고 해놓고는 안 와.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은 게 바로 축사. 축산협회를 검색을 해서 찾아서 전화를 했죠. 내가 이래 해서 톱밥을 이제는 가져다 줄게. 너희들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꺾였어. 그 일 이후로 가져다 줄게. 필요한 축사를 하나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서 편도 40분 거리에 돼지 농장을 소개를 받고 찾아갑니다. 이런 톱밥이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쓰실랍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왜냐면 톱밥을 사서 축사 밑에다 깔아야 되니까. 돼지 농장의 사장님과 이야기를 잘해서 톱밥을 모아서 거기에 직접 이제 제가 나르기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이 돼지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진짜 어느 정도냐. 톱밥을 버리고 집으로 퇴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전혀 그들과 접촉이 없었거든. 똥을 밟거나 오줌을 밟은 적도 없어요. 거기 그냥 잠깐 있었을 뿐인데 집에 들어가면 온몸에서 돼지 똥오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런 지독한 악취 때문에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항상 톱밥을 버릴 때 깜깜한 밤에 가거든요. 차 안 막힐 때. 그리고 내려놓고 퇴근을 하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연하게 낮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비우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농장을 발견했어. 우와 냄새도 안 나. 그게 바로 소를 키우는 소 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여기는 냄새도 안 나고 내가 또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도 좋아하고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진짜 좋겠다.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가고 거기 있는 사장님한테 톱밥 가져다 드릴게요. 좋아. 여기다 가서 내려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농장으로 교체를 했죠. 그러고 보니까 잘 찾아보면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소농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낮에 잘 보이는 낮에 거리를 좁혀가면서 농장을 찾았고 지금은 한 20분 거리에 지금 이곳 항상 버리는 이 소농장 뭐 몇 년인지 한 4, 5년째 계속 그 농장에다가 톱밥을 드리고 있죠. 너무나 고맙게도. 그렇게 저는 톱밥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 공방은 톱밥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예요. 톱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 후배 중에 제주도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공방 올라가면 그 친구 귤 농장 사이에 귤 창고에서 공방을 하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그 넓은 귤 농장 바닥이 다 노래 톱밥으로 쌓여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깔 만큼 깔았는데 더 이상 못 깔겠다. 근데 그만큼 이 톱밥 처리가 매우 힘들죠. 힘들고 사실 진짜로 우리 이런 도심에서 공방을 운영을 하면 톱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쓰레기 봉투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죠.
근데 잘 찾아보면 제가 한 10년 전에 펠더사에서 판매하는 톱밥을 압축시키는 펠렛 만드는 기계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이만한 톱밥이 이렇게 압축이 돼서 나오고 겨울에 난로 떼는데 갖다 주면 고맙다고 떼니까. 근데 기계가 그때 당시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기계도 엄청 커요. 무겁고 나는 저거는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알아봤더니 소형으로 펠렛을 만드는 압축 기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성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톱밥 버리는 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죠. 네, 그러면 톱밥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